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요르단과 한국의 월드컵 지역 예선 3차 세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 축구의 대표이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에서 오만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한국 대표팀이 3대1로 승리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말했느냐? 손흥민 선수의 선수 탓이 아닌 자신의 전술 덕분에 승리했다고 말한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때마침 손흥민 선수가 스쿼드에 없으면서 홍명보 감독이 진짜로 자신의 전술 덕분에 승리한 것인지가 알 수 있는 이번 요르단과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순위표를 살펴보면 요르단은 1승 1무 4득 2실점을 기록하면서 1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국도 1승 1무 3득 1실점을 기록하면서 2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라크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 패배한다면 조에서 1, 2등만 월드컵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월드컵에 가지 못할 가능성도 생겨버린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팀이 지금까지 이번 3차 예선에서 해왔던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요르단은 홈에서 쿠웨이트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팔레스타인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한 요르단이었고, 한국은 홈에서 팔레스타인에게 0대0으로 비겼지만 지난 경기 손흥민 선수가 1골 2도움을 기록해버리면서 오만을 3대1로 잡고 기사회생한 한국 대표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은 이번 요르단과 경기 후에 홈에서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와 붙게 되고 쿠웨이트 원정을 떠나는 어려운 경기 일정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한국 대표팀이 오늘 승리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 오늘 주장 김민재가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주장 김민재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요르단 남성 팬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홈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번 요르단의 스로인 상황에서 우당탕 상황이 벌어졌는데 침착하게 막아내는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4분, 오늘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김민재가 포착되었는데 캡틴 김민재는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6분, 요르단의 선제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빠른 스로인 상황에서 나온 요르단의 컵백이 슈팅으로 이어졌고 골대 맞고 튕겨 나왔는데, 이전 장면에서 엔드라인을 나가버렸지만 빠른 스로인 역습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축구 수비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8분, 홍명보 감독이 오늘 선발로 내보낸 왼쪽 풀백 이명재는 얼리 크로스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홍명보 축구였지만 요르단 수비벽에 막혀버리면서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9분, 황희찬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요르단 선수의 태클에 발목이 끼어버리면서 절뚝이는 황희찬 선수였는데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양상은 한국이 점유율을 더 먹었지만 요르단의 단단한 수비를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분 황희찬이 또 태클을 당하면서 발목 쪽이 눌려버리면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경고 주지 않는 오늘 주심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대신 엄지성 선수가 투입되었는데 24분까지 통계를 보면 한국은 점유율 69% 먹고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요르단의 단단한 수비를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풀리지 않자 26분, 김민재가 공을 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8분, 경기가 풀리지 않자 이강인이 공을 잡고 내려가면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5분, 황인범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요르단이 또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 더러운 파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얻어낸 프리킥에서 이강인의 프리킥이 요르단의 수비벽을 넘겼지만 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득점 찬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9분,
한국이 선제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서령우가 접는 동작으로 요르단 수비를 벗기고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그 크로스를 뒤에서 돌아 들어가는 이재성이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한국 대표팀이었는데, 골을 넣고 단체로 모여서 세레모니하는 한국 대표팀의 표정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전반은 1대0으로 끝이 났고 한국이 점유율 76% 먹고 슈팅 5개, 요르단은 슈팅 1개 나오면서 전반은 한국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었고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갔는데, 오늘 승점 3점을 챙겨갈 수 있을지 후반전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2명을 교체 투입하는 요르단은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후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48분 이강인은 박스 밖에서 미친 볼터치를 보여주면서 파울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미쳐버린 이강인의 개인기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52분 요르단의 공격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한 요르단의 골찬스가 나왔지만 조현우 키퍼가 잘 따라다니면서 한국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8분 요르단은 동점골을 넣으려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국은 그런 요르단을 상대로 역습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옵사이드에 잡히는 모습이 잡히면서 전반 이재성의 골 장면 이후에 위협적인 골 장면이 나오지 않는 한국의 안타까운 경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61분 옵사이기는 했지만 배준호가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로 휘젓고 컷백을 넣어주었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황인범의 중거리 슛까지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68분 교체 투입된 오영규가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역습 상황에서 오영규는 측면으로 침투하고 있었는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오영규는 헛다리를 치면서 요르단 수비를 농락하며 뒷걸음치게 만들었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니어포스트 쪽으로 골을 넣어버렸는데, 와, 오영규 선수의 이번 골은 정말 막을 수가 없는 원더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레모니를 하는 오영규 선수가 포착되었는데, 오영규 선수가 부상 없이 현재 폼으로 잘 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2대0으로 앞서가며 승기를 잡은 한국은 여유롭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배준호도 드립을 치면서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오영규와 배준호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미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9분 배준호도 측면에서 요르단 수비 2명을 벗겨버리고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슈팅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배준호도 도움도 기록하고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8분까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 때 요르단에게 아시안컵에서 패배하며 우승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요르단 원정에서 요르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복수에 성공했는데요. 오영규, 배준호가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다음 경기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경기에서도 한국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